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드림호텔의 집무실입니다. 백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거칠게 내던지며 앞에 선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분명 마서린입니다. 자신의 연인 장미를 괴롭히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악녀입니다. 백호의 눈동자에는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탈을 쓰고 있는 장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움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린 특유의 오만한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강백호 변호사님, 일하러 오셨으면 일만 하시죠.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보시나요? 백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미는 백호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백호는 책상을 짚고 몸을 숙여 장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서린 실장님, 당신을 보면 역겨워서 참기가 힘듭니다. 장미를 그렇게 만들고도 당신은 참 발을 뻗고 잘 자나 보군요. 백호의 가시 돋친 말에 장미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왼쪽 옷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장미가 긴장하거나 슬플 때마다 하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호의 눈이 갑자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장미의 손가락 움직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장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기 위해 펜을 돌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이제 곧 신메뉴 품평의 시간입니다. 본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주방으로 가시죠. 장미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백호는 뒤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분명 성격도 말투도 마서린인데 가끔 보이는 사소한 행동들이 죽은 장미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백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며 셰프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품평회는 드림호텔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장미는 마서린의 신분이지만 요리 실력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숙희 엄마에게 배운 손맛을 살려 직접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설탕 대신 잘 익은 배즙을 넣고 간장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굵게 다져 넣어 풍미를 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셰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실장님, 원래 레시피에는 그런 재료가 없는데요? 장미는 당황했지만 서린답게 고함을 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내가 내는 맛이 정답이니까 입 다물고 지켜보기나 해. 백호는 주방 한 구석에서 장미의 손놀림을 관찰했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각도와 양념을 넣는 순서가 예전에 장미가 반찬 가게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백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소스가 고기 위에 뿌려졌고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장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혹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백호도 천천히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입니다. 장미의 엄마 숙희가 늘 해주던 그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간장 소스가 있지만 이 맛은 오직 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입니다. 백호는 목이 메어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소스 비법이 뭡니까? 어디서 배운 거죠? 준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장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개발한 특수 소스예요. 왜요? 맛이 너무 훌륭해서 놀라셨나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품평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장미는 우산도 없이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백호의 의심스러운 눈빛만 가득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채화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미는 빗물을 맞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장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백호였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장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마서린이 아니지? 백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장미는 필사적으로 얼굴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미치셨어요? 제가 마서린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러세요? 백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장미의 손목 위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서린의 완벽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두껍게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진흙 같은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숨겨져 있던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장미의 왼쪽 손목에는 과거 불의의 사고로 생긴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백호는 그 흉터를 발견하고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장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그 흉터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었습니다. 백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와 차가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장미야, 너 오장미 맞지? 살아 있었던 거야? 장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백호를 위해 다시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채화영의 악행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정체가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장미는 백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건 어릴 때 사고로 생긴 흉터일 뿐이에요. 더 이상 선 넘지 마세요. 강백호 변호사님. 장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호는 빗물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장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후 호텔 로비에서는 채화영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독사처럼 번뜩이며 서린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비서인 강혁에게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서린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밀착해서 보고해. 뭔가 냄새가 나. 장미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마서린의 옷을 입었지만 슬픈 눈을 한 오장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흉터를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채화영,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될 거야. 백호 씨를 울린 죄까지 다 갚게 해줄게.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